안녕하세요. 휘적휘적 방황하는 허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우여곡절 끝에 콜카타 공항에 도착하는 이야기 했죠. 오늘은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서드 스트리트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모기한테 헌혈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날은 밝았습니다. 몸이 찌뿌두두했는데 인도식 밀크티 짜이를 한잔 했더만 몸이 좀 풀렸어요. 인도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짜이를 마십니다. 이 짜이는 길거리에서 파는데요. 사람들이 몽땅 나와가지고 짜이를 마시면서 몸도 녹이고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짜이 잔이 토기 잔이죠. 근데 이거 한번 사용하고 그냥 깨버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토기잔 하나가 일회용 종이컵보다 싸요. 인도에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낭여행자들은 돈이 넉넉치 못해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저렴한 것 탑니다. 인도에서는 시내버스가 제일 쌉니다. 호객 가던 릭샤 기사는 어떤 사람은 서드 스트리트까지 버스가 안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또 어떤 릭샤 기사는 자기는 2,000 루피만 받을 테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지인보다 한 10배쯤 더 받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이고 외국인을 아주 호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버스가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주변을 이렇게 쓱 돌아보니까 버스표 발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에는요, 조금 규모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표 발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긴 온대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나요? 버스는 올 생각을 안 하고 마침 똑같은 곳으로 가는 청년 2명을 만났어요. 하나는 일본 청년이고 하나는 페루 청년인데 어제 밤에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페루 친구 마리오라는 친구는 우리나라에도 제법 있었고 한국말도 조금씩 했어요. 제가 페루 수도 리마를 여행할 때 찍은 피라미드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줬더만 이 친구 아주 반색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이 바로 그 앞이랍니다. 그 피라미드에서 자기가 어릴 때 뛰어놀았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상이 결코 넓은 게 아니에요. 1시간 반쯤 기다리니까 버스가 왔어요. 버스비는 15루피, 우리 돈으로 한 230원 정도 됩니다. 정말 싸죠? 영상만 봐도 설명이 필요 없겠죠? 승차감은 완전히 끝내줍니다. 완전히 막대기 타는 기분이에요. 시끄럽기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정말 시끄럽고요.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20kg 되는 배낭 메고 2km를 더 걸어가니까 제 숙소가 있는 서드 스트리트가 나왔습니다. 여행자 거리인데요. 여행자 거리 하면 깨끗하고 화려할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실망입니다. 사진은 인도 국립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보이는 파라솔 있죠? 이거 전부 길거리 식당입니다. 주방도 없고요. 사용한 옷을 그냥 길에다 그냥 버립니다. 모두가 쓰레기 천지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인도에서 환경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호텔 이름이 골든 애플 부티 겁니다. 이름은 끝내주지요. 그런데 내용물은 달라요. 아침이 되면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요. 키높이 정도만 카마개가 없고 그 위에는 전부 터여져 있어요. 그 옆방에 있는 사람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요. 아주 황당하게 그지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그 숙박 예의는 정말 완전 개똥입니다. 밤새도록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고요. 떠드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인도 여행 내내 도미토리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 호텔 경험하고 난 뒤부터 전부 독립숙소로 숙소를 바꿨어요. 화면에 노란 택시 보이죠? 이거 완전 명물 택시입니다. 미국의 뉴스 채널 CNN이 선정한 세계 명물 택시 4위에 오른 택시고요. 이게 생산된 지 60년 된 엠베서더라는 택시입니다. 에어컨은 뭐 당연히 안 나오고요. 가끔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콜카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바가지입니다. 타기 전에 가격 협상을 해도 딴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타고르 하우스 갈 때 이 택시 탔었는데 내릴 때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녹음한 거 틀어주니까 그제서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목적지 확인하고 길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지도는 배낭여행자들한테는 축복입니다. 필수품이에요. 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면 구글 지도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유럽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인터넷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 구글 오프라인 지도를 내려받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맵스미라는 무료 지도가 좋은데요. 구글 플레이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여행하기 전에 미리 지도를 다운받아 놔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 검색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유심이겠죠. 대부분 공항에서 유심을 삽니다. 조금 비싸기는 하죠. 공항에서 사면 좀 비쌉니다. 하지만은 필요한 절차를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편리한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이 유심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 생명부지의 땅에서 누가 나를 보증해 줍니까? 서드 스트리트에 있는 식당 컷코너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한쪽 구석을 핸드폰 등록해주는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사장이 직접 보증도 써주고 그리고 필요한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어줘요.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매일 10시쯤에 영업을 하고요.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보다폰으로 등록해 줍니다. 60일 사용하는 패키지로 하루에 1.5기가 데이터 사용할 수 있고 600루피, 한 9,000원 정도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인도는 주 단위로 통신사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주를 바꿔서 이동하면 반드시 로밍을 해줘야 돼요. 맨버젓 간 곳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당시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는지를 알려주는 건축물이 있어요. 빅토리아 메모리얼이죠. 빅토리아 여왕 추모관, 기념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빅토리아 메모리얼은요, 타즈마할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1628년에서 57년까지 그 인도 왕국인 무굴 제국 5대 황제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샤자한은 아내의 무덤을 북과 부를 몽땅 털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타즈마할이에요. 무덤인 거죠.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인도인들은 최고의 보물로 이 타즈마할을 꼽아요.
영국인들이 인도에 와서 타즈마할을 보고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식민지 나라가 지은 건축물이 자기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마침 1901년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인도에서 막대한 돈을 긁어모으던 영국인들이 타즈마할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서 여왕의 추모기념관으로 헌정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렇게 1906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921년에 완공된 건축물이 빅토리아 메모리얼입니다. 타즈마할과 견주어도 뭐 부족하지 않아요. 규모나 아름다움이 부족하지 않지만 인도인이나 세계인이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싸늘합니다. 바로 식민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정원과 호수가 아름답게 어울리는 르네상스 형상의 외관, 건물 중앙의 무굴식 돔, 이슬람식 격자세공 창문, 이런 걸 보면 영국과 인도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콜카타에 가면 꼭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죠. 빅토리아라는 이름은 제법 여러 군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최대의 호수 빅토리아 호수,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세계 3대인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영국의 자존심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들입니다. 콜카타는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 수도로 사용하던 곳으로요. 동인도 회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콜카타에는 칼리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칼리라는 이름을 인용해서 콜카타라고 하는 도시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힌두교는 서아시아에서부터 유입돼 가지고 지배계층이 된 아리안들이 만든 종교가 있었어요. 브라만교라고요. 브라만교가 인도에 있는 토착신앙과 결합해서 발전한 것이 힌두교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각기 다른 고유신이 있습니다. 그 고유신이 힌두와 결합해서 숭배되는데 콜카타에는 칼리가 대표신입니다. 이 칼리는 힌두교 3신 중에 가장 사랑받는 시바라고 있어요. 시바의 아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칼리는요, 풍요의 신으로 수학의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그 대가를 받습니다. 소와 같은 짐승들의 희생, 즉 공의라고 하죠. 공의를 요구했고요. 때로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도 했답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고 혀가 입 밖으로 쑥 튀어나와 있죠. 이 칼리는 4개의 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잘린 머리를 들고 있고, 허리는 악마의 팔들을 잘라서 만든 허리띠를 들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모습에는 이유가 있어요. 악마 중에 라크타비자라고 하는 악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악마는 피가 한 방울 떨어지면 그 피가 바로 악마로 환생했다 합니다. 따라서 피를 많이 흘리면 악마가 더 많이 생기니까 죽이는 것이 불가능했대요. 그러자 칼리가 났었습니다. 칼리는 창으로 악마를 찔러서 하늘로 들어올리고 흘러내리는 피를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물리쳤대요. 이 때문에 얼굴에는 그 악마의 피가 묻어 있고 피를 마시느라고 혀가 쑥 튀어나와 있답니다. 호텔에서 빅토리아 메모리얼까지는 2.3km 거리예요. 돌아오는 길에 돈을 찾으려고 걸어서 가고 걸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는 길 건물에 있는 5군데를 들러서 돈을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ATM 모두가 동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티은행을 들렀는데 거기에서는 인출이 됐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인도에 있는 은행들은 대부분 그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막아놨대요. 근데 이제 시티은행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신용대출로 1회 2만 루피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도에 시티은행이 별로 없어요. 큰 도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도 여행하실 분들은 시티은행을 보면 반드시 돈을 뽑아 놓으세요. 안 그러면 거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인도의 그 독립운동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콜카타에는 가나난 이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가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테레사 하우스 갔다 온 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